안녕하세요. 머니 트렌드 2022라고 하는 쇼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 주식을 담을 때랍니다. 무주택자들은 내년 시기를 노려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이 선반영돼 가지고 미국 긴축인데도 주식을 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니까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주식을 사고 집을 살 돈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는 게 먼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네 삶이 점점 더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기파리에 명성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그게 쉽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절대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뭔가를 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이야 어차피 자기 인기 때문에 잘 벌겠죠. 돈을 많이 챙길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기가 쉽던가요? 힘들죠. 많이 빡셉니다. 막막합니다. 아니 자영업자들이 장사만 하면 떼돈을 법니까? 아니죠. 온라인 유통에 판매자로 나서면 다 대박납니까? 아닙니다. 근데 유튜브로만 보면 참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돈을 엄청나게 번답니다. 쿠팡이 6개월 쿠팡에서 입점해가지고 온라인 판매자로 나서서 6개월 만에 매월 2억씩 번답니다. 순수익으로 5천만원 번답니다. 대단하죠? 부럽죠? 와,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절대 만만한 일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잘 되면야 좋겠죠.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내 생각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맞겠습니까? 함부로 욕심이나 투기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욕심 많이 부렸다가 투기했다가 몰락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 욕망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갖고 싶죠. 남들보다 좋은 거 갖고 싶고 남들보다 좋은 옷 입고 싶고 남들보다 좋은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거드름 피우면서 살고 싶죠. 근데 함부로 저렇게 증권사, 부동산 업계의 종사자들의 말을 믿고 추종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 때는요. 내년, 내후년, 내년 정도 되면 경기가 다시 나아지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미국이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릴 거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내년에도 멈출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무슨 내년에 주식 담습니까? 무주택자들이 내년에 무슨 집을 삽니까? 지금은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감당 못할 수준인 거예요. 왜 최근에 가장들이 가족 투쟁이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맨날 아파트 호가 띄우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이러는데 참 무서운 일이죠. 빚만 안 지고 엮이지만 않으면 그래도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어울리면 자기 인생도 쓰레기가 됩니다. 돈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돈 벌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좋은 일은 남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하지 왜 남한테 알려줍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돈 벌 큰 기회가 있으면 저 혼자 조용히 합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왜 떠듭니까? 떠들었다가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저만 손해입니다. 함부로 그런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돈 벌겠다고 얘기해준다. 그 사람은 의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함부로 믿을 존재가 못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전부 가문이슬로 남 덩쳐먹겠다고 혈안인 세상입니다. 인생은 살고 봐야 됩니다.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게 지내죠. 근데 그 똑똑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자기께 넘어가서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앞에 가는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고 넘어지면 나중에 뒤쳐져 있는 사람이 또 앞서가게도 됩니다. 허세부리고 잘난 척 하던 사람들이 다 망하고 때를 기다리고 느긋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느긋하게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뭐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하라고 부추기고 훈수수는 억시어문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빚 없이 자기 길을 꾸준히 가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착실하게 지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고 잔머리 굴리면 그냥 지옥에 빠집니다. 집값 올랐어요. 주식으로 돈 벌었어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었어요. 이런 얘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가짜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저 자기 길만 묵묵히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걸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최고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적당히 기다리면서 힘을 비축해야 됩니다. 뜻대로 이루지 않는다라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하고 서두르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급하고 서둘러서 한 결정이 좋은 결정이 되긴 어렵습니다. 참고 기다린 자에게 복이 온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차분히 주변을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은 아비규환입니다. 꽤나 충격적이고 꽤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남에게 나의 속을 드러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 드러내면 내가 말한 그 얘기들이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면서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저 생업에 착실하면서 지내야겠습니다. 가끔 답답하면 산책하고 또 책 읽고 또 운동도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에 관심 가지고 그들을 추종하면서 살아가다가는 그냥 쓸려 나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괜찮은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최우선입니다. 뭐 있잖아요. 주식 비중 확대할 시기다. 무주택자 급할 거 없다. 내년 5월 다주택자 급매물 내릴 때가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얘기에 너무 수월하게 너무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 연준 의장의 매파적 연설에도 불구하고 물가 정점을 찍었다? 찍었다면이. 근데 내년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다? 글쎄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는 1980년대에도 저점을 깨지지 않았다. 내년에는 코스피 2900도 가능하다. 근데 하반기 증시 변동성이 여전하다. 말장난하죠, 말장난. 말장난하고 있는 게 지금 이들의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 끝난다고요? 그나마 이제 오건영 부부장은 당장 금리 인상이 끝나긴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당연한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 금방 안 끝납니다. 그리고 금방 좋아지는 거 없다라는 거죠. 함부로 희망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